자, 이제 계약 총칙 마지막 세 번째, 계약의 소멸에서 이제 우리 법 조문에는 제3관 해가지고 계약의 해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파트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한번 우리 봤었던 그 나무, 맨 앞에 그 나무 다음에 있는 그 채권 파트에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해제 5번 돼 있죠? 총칙에. 자, 해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해제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뭐다? 법률행위다. 계속 우리는 법률행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제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효과, 법률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해제의 법률효과, 그러네요. 중요한 핵심이.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 원상회복이 되거든요. 의무가 있거든요. 원상회복 되면은 그 제3자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제3자는 뱉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많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3자는 보호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 안 뱉어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서는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보호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사회적 약자, 그렇죠? 사회적 약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선의 제3자에서 그런 어떤 법률행위에 따른 뭐 권리 의무도 중요하겠지만은 뭔가를 보호하려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놨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전 최고 생략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제 깨고 싶은 거죠. 풀 해자죠. 제거할 제자. 이 계약 깨고 싶어. 그럴 경우에 한 번 기회는 그저 줘야 되죠. 매정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당신 이거 계약 이거 깰 거야? 안 할 거야?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뭔가 재촉하는 거, 물어보는 거, 그걸 이제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재촉해서 알린다, 알릴 고자를 쓰죠. 그래서 그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의 유인성.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물권행위의 유인성은? 당연히 물권편에서 배웠겠죠.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유인성이 뭐예요? 채권행위하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해서 채권행위가 무효면은, 그죠?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행위마저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총칙 파트에서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3관 맨 뒤에 이제 제3관 계약의 해제 봅시다.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놨죠. 해제, 취소, 철회. 그렇죠? 우리 중요한 건 뭐다? 해제하고 해지가 되겠죠. 그중에 특히 해제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해지에다만 쫙 밑줄 그읍시다. 자, 취소는 우리 이미 민법 전체 총칙에서 배웠습니다. 취소는. 자, 그럼 봅시다. 각각의 용어의 정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한자만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제도 뭡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다. 해지도 마찬가지, 취소도 마찬가지, 그렇죠? 역시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오면 이제 밑에 그림으로, 글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맨 밑에 요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공통점은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자, 철회는 보니까 말이죠.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전에 꺾어버리는 거죠. 그걸 철회. 취소는 발생이 됐는데 꺾어버리는 거예요. 유효는 됐는데 꺾어버린 거. 그게 이제 취소죠. 그렇죠? 취소. 발생 효과 있는데 꺾어버린 거예요. 무효로. 그래서 그 다음에 해제는 꺾는 거는 똑같아요. 유효에서 취소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좀 취소는 진한 직선으로 되어 있고 해제는 좀 약한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그 해저는 그 위에 표의 두 번째 칸의 분야에 보니까 일시적 계약에서만 인정돼요. 매매나 교환 계약 이런 일시적 계약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취소는 좀 더 넓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쭉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꺾는데 얘만 그냥 쭉 가죠. 그죠? 쭉 가요. 얘만 쭉 가요. 나머지 꺾는데 얘만 쭉 가요. 그죠? 그래서 지가 그칠 지자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 그죠? 지금까지 했던 건 유효한 거고 앞으로 아니다 이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됐고요. 그래서 분야를 보니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만 인정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 우리 대표로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효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효력에다가 빨간 펜. 자, 해제는 뭐예요? 자, 검정펜. 원상회복, 손해배상, 소급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해지는 검정펜. 청산, 손해배상, 장래에 향하여 계약 효력 소멸인데 그걸 장래효라고 합니다. 장래효에다 검정펜. 소급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소급표 있습니다. 이런. 그럼 이제 우리는 해지하고 해지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제척기간 나와 있고 또 이때 공통점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해제가 포인트다. 그래서 해제, 출제자 의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날개 박스. 자, 해제에서 사례를 통해서 해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해제의 효과는 뭐라고 했죠? 앞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소급표라고 했죠. 요거를 이제 실제 그 사례를 통해서 과연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거죠. 그 다음 앞에 것 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해제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말이죠. 그죠? 원상회복 의무.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죠? 무효가 되는데, 유효한 게 무효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의무가 있냐? 효과가 뭐냐? 바로 원상회복. 다시 원상회복 해야 되겠죠. 무효니까.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원상회복 의무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48조 1항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원상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배상액은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해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금 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만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겠죠. 그죠? 또, 그렇죠. 그 다음, 소급표가 있음. 그러나 해제 의사 표시에 제3자가 물건을 취득하면 소급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는 청산 의무가 있지,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지금까지 산 것을 안 살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안 사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해제로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해제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해제권 발생 사유라고 돼 있죠. 해제권, 권자가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권리죠. 권리의 발생은 권리의 변동이죠. 법률 효과죠. 뭐에 의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계속 같은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대로 적어져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 법률규정에 의해서. 자, 법률규정 보니까 채무불이행의 경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다시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이 있더라. 그래서 이행불능이 이제 경우에 이제 54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 아닌 판례예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면 판례 제548조라고 되어 있죠. 그 8자를 6자로 좀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546조 관련 판례입니다. 자,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죠?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죠? 가압류가 됐다는 가짜 압류거든요.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이행 불능은 아니다. 따라서 해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는 우리가 앞에 그 준법률행위에서 민법 총칙,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법률사실 분류도에 나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준법률행위에서 표현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죠. 요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 경우가 이제 밑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해제라는 것도 뭐였죠? 법률사실 분류도에서 법률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무엇을 전제로 하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의사표시. 의사표시 근데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약정 해제권뿐만 아니라 법정 해제권도 해제권 행사 시 먼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자유 최고해야 하고, 원칙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최고가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밑에 4번에 최고 생략 가능한 경우 있죠. 자, 최고 생략 가능하다 빨간펜 밑줄 하시고요. 자, 특약. 최고 안 하기로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행거절. 이행거절. 안 하겠다는데 뭘 물어봅니까? 그쵸? 배째라는데 이행 불능. 불가능한데 그거 뭐 해봤자 뭐 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추한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불완전한 이행. 그 다음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말이 어렵네요. 정기, 기간이 정해진 행위다 이거죠. 예컨대 인천공항에 출국해 친척이 꽃다발 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비행기 12시에 꽃다발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죠? 비행기 12시에 뜨는데 1시에 가져왔어. 그럼 비행기 잠깐 멈추라 해가지고 꽃다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이행 지체는 뭐예요? 사실 이행 불능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 6번째 불신행. 이런 경우에 최고 생략이 가능하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 두 번째.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해주었을 수 있다. 그 의사표시에다가 검정펜 밑줄 합시다. 그죠? 왜? 해제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최고의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서 최고 효력이 어떻게 되냐? 발생을 한다. 대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밑으로 가셨어요. 해제의 효과. 그래서 우리 이 판례는 물권적 효과서를 치고 있습니다. 자, 물권적 효과서를 있다가 빨간 펜. 그래서 계약에 따라 이미 물권 변동이 있더라도 원인 행위인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그죠? 이미 소유권 이전 기간 넘어갔어. 근데 어떤 사유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고요. 그렇죠? 뭐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렇죠? 당연히 그냥 복귀되는 해제되면은 이거 말소 등기 해야지만이 그런 게 그렇죠? 복귀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됩니다. 그래서 검정펜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 복귀. 그 당연히 앞에다가 좀 써놓으실까요? 말소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안 해도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성과 부합하다.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성에다가 빨간 펜. 그렇죠? 이거 물권법 총칙에서 이미 다뤄드렸죠?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6번째. 해제하고 해제 계약이네요. 해제 계약은 같은 말로 합의 해제라고도 합니다. 서로 계약이라는 건 합의죠. 의사표시에 합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합의가 안 붙었고 하나는 합의가 붙었네요. 해제, 합의 해제.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학문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할 때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달랐죠.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 해제는 보니까 뭐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검정펜을 밑줄. 거기 해제계약 합의에서 6번의 그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해제에서는 단독행위죠. 그에 비해서 해제 계약은 뭐예요? 계약이니까 당연히 계약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번지수가 다르다. 번지수 잘못 찾아가면은 가택치, 주거 침입죄로 걸립니다. 세우렁차요? 시험 문제 틀리는 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약에 해당되는 거, 계약에다가 검정펜.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점 봅시다.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요. 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없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앞에 해제는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해제 계약은. 그다음에 이자 가산도 없고요. 그러나 역시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표는 있네요. 요게 이제 요것만 있지 나머지는 역시 그죠? 차이점이 있다. 해제하고 해제 계약은. 자, 이렇게 그래서 소급표가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표가 있다는 거죠. 역시 그래서 해제처럼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이라는 게 또 있네. 표에. 조건은 뭡니까? 우리 민법 청취계 법률행위의 부관. 그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부관에다 검정펜. 이렇게 그러니까 해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뭐가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돼서 번지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해제하고 해지 관련 법조문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그 발생이 있고, 그죠? 발생, 해지권, 권리의 발생,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죠. 이렇게 조문이 쪼개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행사하고 효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부터 소멸까지 이렇게 어떤 해지권의 삶, 전기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3조 해지권. 원래는 해지해야 되는데 술 한잔 드셨나 봐요. 처음에 만드신 분이 후배들이 건들지를 못하고 있죠. 자, 1항에 봅시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뭐다? 법률의 규정, 법률.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문도 계속 우려먹고 있죠?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사골인가 봐.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 그렇게 발생되죠.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에서.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무엇로 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를 한다. 왜? 법률행위니까. 자, 의사표시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 해지의 의사표시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항의 전항의 1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우리 그 그림상에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 표, 제3관 맨 밑에 있는 표 있죠?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는 이미 유효를 통과해 버렸죠. 유효한 거죠. 근데 철회는 아직 효과가 발생되기 전에 하는 거죠. 번지수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취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정적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효인 경우에 취소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4조의 단서에 보면은 뭐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고요. 545조의 정기행위에
경우에 그 꽃다발에 있죠. 인천공화 여기도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최고를 생략 가능한 경우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546조도 역시 최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47조에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네요. 불가분성 어디서 배웠습니까? 처음에 나온 게 그렇죠. 담보물건의 특성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불가분성. 지역권에서도 사실 먼저 나오긴 했었죠. 여기도 뭐 그런 개념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다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들이 해제 효과에 관련돼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48조, 이게 중요하죠.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1항에 봅시다.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로에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가 그걸 말하죠. 그래서 말소 등기까지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그냥 그쵸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서가 있네요.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자,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쫙. 그쵸? 원상 복귀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단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전화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이 되는 그 받은 남자의 이자를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공짜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제3자가 대체 언놈이냐 이거예요. 언놈이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548조 1항의 단서에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제3자에다가 빨간 펜. 자, 원칙적으로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이죠. 전에다 동그라미 검정. 그에 반해서 예외는 해제 의사표시 있은 후에다 검정 동그라미.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제3자는 뭐냐? 해당 계약으로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 검정펜, 새로운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다가 검정펜. 그렇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물권적 효력, 즉 대항 요건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의 경우는 그냥 제3자는 요 새로운 이해관계 가지고 완전한 권리 취득하면 돼요. 제3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문하죠. 악의도 이런 경우라면 된다 이거죠. 보호된다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말소 등기 있기 전이라면은 제3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의를 요건으로 한다. 제3자가 굉장히 축소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소 등기 돼버리면 이제 보호 못 하게 됐죠. 뭐 선의 제3자를 하더라도. 자, 요거에 관련된 판례가 이제 날개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두 번째 거 보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다 검정펜은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렇죠?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전에 갑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임차인이 이제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그러면 얘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을이 임대를 줬어요. 임대.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죠. 갑에게 해지권이 발생이 된 거야. 그럼 갑은 해지를 하겠죠. 그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양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임차인은. 그렇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근데 마침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럼 뭐예요? 일단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죠. 그리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죠. 완전한 권리 취득이 뭐예요? 물권 취득뿐만 아니라 물권적 효력 취득도 된다고요. 물권적 효력이 바로 대항 요건이죠. 거기에 해당이 돼. 제3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해당이 된다. 되지 않는다 하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점.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의 가압류채권자. 자, 목적물, 우리 부동산 말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목적물 가압류채권자에다 검정만. 이 양반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에 보니까 채권의 가압류채권자, 이 채권의 가압류채권은 안 된다. 그죠? 물건에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9조가 역시 이제 동시항변권이 준용이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조문이 두 개가 550조, 521조가 해지의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550조 보니까 해지의 효과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은 그죠? 과거가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장래효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급표는 없다는 거예요. 해지는 551조 해지와 손해배상. 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뭐예요? 범위가 이행이익이라는 것, 실내이익이 아니고요. 헷갈리네요. 그죠? 왜? 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그 손해배상은 뭐였죠? 거기는 실내이익이었죠. 근데 여기는 해지의 손해배상은 뭐예요? 이행이익이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 헷갈려요. 뭐가 실내이익, 뭐가 이행이익이지? 헷갈립니다. 딱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조문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 총칙의 이제 세 번째인 계약의 소멸 관련해서 계약의 해지, 해제, 특히 이제 해제가 중요했죠. 그래서 해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